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3회 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K리그 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2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 살롱의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AI 더빙음으로 현미경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많은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43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1회차만큼이나 3대 3대 3으로 갈리는 애매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이 적중에 집착하기보다는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변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분석 그리고 과감한 픽을 들고 왔기 때문에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 살롱 코멘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1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회차마다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고 있고 이 조합픽 공유방을 통해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픽까지 공유를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풋볼살롱의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적중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 개념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무패 4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인천과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최대한 현미경 분석 시간 러닝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데이터나 부상 및 결장자 정보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시거나 캡처를 하신 뒤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해서 분석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분석 자료를 탐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천과 수원 삼성의 경기는 서로 스플릿 A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김건희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김건희와 권창훈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 김강석 선수가 부상 이탈 이후에 5경기에서 1무 4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올 시즌 수원을 상대로 1승 1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인천이지만 최근에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도 인천에게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고사가 지난 수원 원정에서 2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한 바가 있고 최근에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뽑혔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K리그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고사 선수로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수원의 핵심 수비수인 헨리 선수가 징계 결장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와의 힘싸움에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수원 3백 수비가 제공권이 그리 강하지 않은데 그래도 헨리 선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인천이 자랑하는 제공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미드필더 정혁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정혁 선수가 인천으로 이적을 한 뒤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정혁 선수의 복귀는 인천의 승리 쪽에 조금은
무게를 실어주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정혁과 김광석 선수가 모두 인천 라인업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인천 역시 지금 스플릿 A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원을 상대로 승점 1점 무승부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점 3점을 노리는 적극적인 운영을 한다면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석 선수가 4주짜리 종아리 부상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세가 빨랐다면 수원 삼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투포를 잡는 이유는 중원의 정혁 선수와 더불어서 수비 쪽에 김광석 선수가 모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최근에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10경기 중에서 3경기만 무승부가 나오고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승패가 갈리는 흐름 속에서 거의 다 한 골차 끈적한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인천이 김광석이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수원의 핵심 공격 자원인 권창훈과 김건희가 돌아온 수원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원 삼성 쪽의 승리도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무승부도 보이기 때문에 취향껏 무승부를 섞어서 투포를 가시거나 아예 승무패로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포를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지는 에버튼이지만 저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샬리송과 칼버트 루인이라는 공격 원투펀치가 빠져 있지만 이적생 타운젠드와 그레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이고 이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에버튼의 콘셉트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점유율은 관심이 없는 에버튼이고 수비 후에 단 두세 번의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노리는데 이러한 다이렉트 플레이가 상당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성과 측면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그레이와 타운샌드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슨과 칼버트 루인의 부상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의 핵심 수비수인 메가이어와 루쿠쇼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도 에버튼의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가 빛을 발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가 유로파리그에 따른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적이 됐던 삼선 미드필더들의 기량 및 컨디션 저하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버튼의 중원 조합이 두쿠레 선수와 알랑 선수인데 이 두쿠레와 알랑이 최근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와의 중원 싸움에서도 결코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시즌부터 페널티킥 상황을 제외를 하면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 리즈 유나이티드를 제외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최다 실점 팀일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결승골을 헌납한 맨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수비수 맥과이어가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원래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에버튼의 뚝배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에버튼의 승리가 아니라 최대치는 무승부로 보는 이유는 맨유가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2013년 이래로 에버튼 상대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징크스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최대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번리와 노리치의 경기입니다. 저는 번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단두대 매치인데
홈팀 번리가 여러모로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번리의 장점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인데 공교롭게도 노리치의 약점이 모두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 그리고 좌우 측면 수비이기 때문에 번리의 강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수치가 가장 높은 팀이고 실제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이나 넣으면서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노리치에게 굉장히 쥐약일 것 같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2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고 번리의 측면 자원이 맥닐과 그비드민손이라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돌파와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 세트피스 키커인 웨스트우드 역시 날카로운 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가 올리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제공권에서 밀리는 노리치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번리가 최근에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는 편인데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보여주는 공격력을 봤을 때 역습 템포를 고려를 하면 그렇게까지 번리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두 팀 중에 시즌 첫 승을 가져가는 팀은 홈팀 번리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3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첼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 쪽에 악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캉테 선수 역시 코로나19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누수까지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하락세에 빠진 첼시가 사우스햄튼 특유의 거센 압박에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2선 핵심 자원인 마운트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합니다. 하베르트 선수가 올 시즌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도 첼시의 공격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카쿠 선수 역시 모든 대회에서 최근 4경기 무득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2연패 수렁에 빠진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된 상황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최근에 승리는 없지만 그래도 강팀과의 경기에서 꾸역 무승부를 거두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첼시가 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첼시의 핵심 3선 미드필더인 조르지뉴 선수가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과 탈압박에서 애를 먹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유벤투스 전에서도 그러한 약점을 노출한 조르지뉴이기 때문에 캉테까지 없는 상황에서 조르지뉴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하센 위틀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이 최고 수준의 압박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조르지뉴 같은 선수들이 빌드업 과정에서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고전을 한다면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맨시티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강팀을 상대로 저력이 있고 특히 첼시 원정에서는 지난 시즌 3대3 무승부와 더불어서 2019-20 시즌에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춤하고 있는 첼시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1점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경기 역시 사우스햄튼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를 가는 이유는 첼시가 지난 2015년 10월 이후에 3연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웬만해서는 3연패를 당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열렬한 홈팬들 앞에서 패배까지는 당할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사우스햄튼 역시 지금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가 이적을 한 뒤에 최전방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탄탄한 3백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리즈와 와포드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첫 승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펼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리즈가 시즌 첫 승에 목마르다는 점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승이 없는 리즈이기 때문에 열렬한 홈팬들 앞에서 특유의 왕성한 압박과 빠른 돌격 앞으로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는 리즈인데, 자칫 이러한 호전성은 와포드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3차례 정도의 패스만 하면서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와 특히 오른쪽 측면에 확실한 에이스 사르 선수를 앞세운 역습과 측면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인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역습 수비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리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와포드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부상과 더불어서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 부상자가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 역시 리즈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리즈의 승리를 투폴로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도 리즈가 와포드보다는 중원 쪽에서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칼빈 필립스를 필두로 해서 이 클리어 같은 중원 자원들이 와포드 선수들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빠지지만 하피냐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피냐 선수와 더불어서 맨유에서 영입을 한 이 데니얼 제임스 같은 선수들까지 활약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특유의 압박과 몰아치는 공격이 빛을 발한다면 리즈가 시즌 첫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있는 경기이고, 또다시 리즈가 수비 불안을 보여주면서 와포드의 위력적인 역습에 당한다면 와포드의 승리까지 그려지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과거 전적이긴 해도 와포드가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리즈의 천정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도 와포드 역시 자신감을 가질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포드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만, 리즈의 첫 승이 없는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애매한 무승부보다는 빠꾸 없는 승패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핵심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 이후에 모처럼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5경기 연속 모두 1대1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5연속 무승부가 나왔는데 스코어 역시 1대1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매치업은 무승부를 필히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서서히 득점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울버햄튼이 한 수 위인 공수 밸런스를 앞세운다면 뉴캐슬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울버햄튼이 머리 부상 이후에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 고민을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여기에 황희찬이나 포덴스 같은 공격 자원들이 대기 중에 있고, 측면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아다마 트라우레까지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뎁스 면에서도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6경기에서 5골로 비교적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6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4실점이나 됩니다. 경기당 평균 2골이 넘는 실점을 하고 있고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 면에서 확실히 울버햄튼이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뉴캐슬이 공격에서 생 막시망이라는 확실한 에이스 자원이 있고, 생 막시망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는 없지만 꾸역꾸역 3경기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과 최근 울버햄튼과의 맞대결에서 무려 5번이나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이 전적을 들어본다면 무승부도 버릴 수 없는 매력적인 경우의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무승부를 필히 가져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조세사 골키퍼가 사우스햄튼전에서 눈부신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달로우 골키퍼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양팀 모두 골문이 든든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이 쉽게 터질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따라서 특유의 1대1 무승부가 또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번 경기 인천과 수원의 경기처럼 올마킹으로 지우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1무 1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5경기 4승 1패,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수비수 웹스터 선수와 더불어서 미드필더 비스마, 음에프 같은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좀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날 또한 토트넘전에서 핵심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나는 만큼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 좀 더 패스와 점유율을 추구하는 쪽은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지공 상황에서 많은 패스를 가져가는 브라이튼이고 아스날 또한 브라이튼보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패스 축구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전개 시에 3백 대형을 가져가면서 측면 수비가 깊숙이 전진하는 등의 유사한 빌드업 형태를 전개하는 두 팀이기 때문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상 소식으로는 브라이튼이 좀 더 심하지만 그래도 핵심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비수마 선수가 들어온다면 브라이튼 역시 그라니트 자카가 빠지는 아스날의 중원을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라니트 자카가 아웃이 되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는 베스트 라인업인 4-3-3 포메이션이 조금은 삐걱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카가 빠질 경우에는 웨데고르 같은 선수들이 공격 일변도로 나서기보다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자카 선수의 공백을 로콩과 같은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서 메운다면 그것 자체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마스 파티와 로콩과 선수가 투홀딩 미드필더로 서면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이 토미야스 선수와 벤 화이트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수비가 탄탄해진 면이 있고 브라이튼 역시 헤타페 출신의 윙백 쿠쿠렐라가 합류를 하면서 한층 더 전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최전방에서 브라이튼의 공격수 닐 무파이 선수가 원래는 아스날 킬러 면모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작년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닐 무파이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극장골을 넣어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이 프로토 1000만원이 날아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닐 무파이 선수가 유독 아스날전에 강했던 면모가 있고 최근에 닐 무파이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 또한 오바메양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토트넘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공격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스날이 과연 4연승을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이 물음이 있다면 사이좋게 무승부로 연승 행진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